이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태양광이 74%고요. 풍력이 55%, 네. 배터리 64%, 전해조 64%. 중국이 클린테크에 대한 생산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죠. 미국 한번 보실까요? 3%, 2%, 7%, 5% 거의 없죠.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비중이 낮은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을 해야 될까요? 중국 업체가 관련된 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국 내 장점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원유, 가스 그리고 석탄, 정유 이런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 늘려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금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예치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금리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0.01%입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하여 보호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3일째네요. 네, 수요일. 3일째. 어떻게 좀 더 일찍 일어나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고 네. 뭐 3일이면 인생이 바뀔 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김도원 부장님 만나가지고 아니 조금 편안하게 하셔라. 이거 무슨 로봇처럼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좀 이거 개선이 안 되겠냐. 네. 나아지겠죠 뭐 점점 경우에도. 본인이 말하고도 느끼죠? 네, 맞습니다. 네. 뭔가 호텔이 어디지? 누가 여기 뭐 속박하고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묶어놨어요? 누가? 맞아요. 누가 묶어놨어요. 누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땡이라고 있어요. 자, 그 좀 풀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시면 우리 또 김도원 부장님이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또 투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아침을 우리는 또 활기차게 열어야 되니까 네. 많이 노력하실 겁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또 우리 김도원 부장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어떤 주제죠? 오늘은 간밤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네. 이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얘기죠? 골든타임.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어떤 의미에서 골든타임이에요? 일단 뭐 투자 전략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서한을 보내면서 네. 3주의 시간을 뒀죠. 3주밖에 안 남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협상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타코, 트럼프는 네. 항상 도망친다라는 얘기 등등을 놓고 보면 글쎄 이 골든타임이 매우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고 네. 제가 화면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일까요 이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웬 독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독일의 대미 수출. 네, 독일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대미 수출이 최근에 이거 보세요. 네. 끝에 보면 급락하고 있습니다. 쭉 꺾였어요. 네, 꺾이고 한 번 더 꺾였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세 매긴다 그래서 패닉 바잉 1분기 때 수출이 크게 늘었다가 이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3년 내 최저치입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3주의 시간을 뒀지만 3주 안에 전략적 타이밍, 즉 관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급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3주 동안이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골든타임, 즉 지금이 많이 낮아진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 주식시장을 다시 네. 한번 경건하게 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네. 국가들도 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천재인데. 아니는 거죠. 아니요.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이중적인 얘기가 매우 네. 중요하다. 네. 그러면 협상을 안 할 수 없겠네요. 미국도 지금 뭐 강력하게 네. 나오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지금 사실 3개월 동안 너무 네. 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야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3주라는 시간 안에 네. 본인의 국가를 위해서라도 자국을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뭐 남녀 사이도 그렇고 사람 간의 비즈니스 관계도 그렇고 네. 시간을 정해주는 것은 그때 결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3주 안에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그 바뀐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겠네요. 인지하든지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악재가 드러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해서 관세가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즉 3월 1일 3주 남았지만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3주가 짧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이 골든타임 3주 안에 과연 각국의 관련한 부서에서는 이제 분주하게 뭔가를 움직일 거고 트럼프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압박을 하겠죠. 네.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는 거기에 또 우려를 하지 말고 걱정을 네. 하기보다는 기회를 한번 포착을 같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 옷 잘 어울리는데요, 스투 씨. 스투 씨? 네. 이거 원하세요? 그럼 저는- 여기 영상 하단 링크 보시면 네네. 예, 아, 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000원. 네네, 예, 좋습니다. 커플룩으로 집에 다 같이 하시면 네,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 이분은 보통 리서치 센터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네. 공급자 마인드의 리포트를 주로 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애널리스트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분은 시장에서 수요자 마인드의 리포트를 쓰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수요자 마인드. 네, 직접 오. 법인 영업도 해보셨고, 네.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팔아보니까 어떤 수요자가 어떤 것이 지금 시점이면 궁금할 거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오. 네, 시장에서 물론 컨텐츠도 훌륭하지만 네. 내가 궁금한 거를 너무 적재적소에 잘 간지러운 것을 긁어준다라는 분입니다. 자, 하나증권의 화학 윤재성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의 반갑습니다. 말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점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재성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약간 화학 쪽 전문이시고요. 에너지 얘기를 좀 하려고 에너지. 하고요. 네, IRA 세제 개편안 네. 가지고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결정이 된 그 IRA 세제 개편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IRA 세제 개편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네. 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 네. 내용인데 이걸 조금 뜯어보면 사실은 산업재해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단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혜택이 축소된 정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세액공제, 신차를 살 때 7,500불 줬던 것들을 이제는 9월 30일부로 종료가 되죠. 그리고 태양광을 주거용 태양광을 설치할 때 투자비의 30%를 세액공제해 줬는데 내년부터 일몰됩니다. 이게 이제 혜택이 축소되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혜택이 축소되긴 했지만 하원 초안 대비해서 좀 완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쪽이고요. 원래는 내년에 ITC와 PTC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생산세액 공제가 내년에 일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조금 완화시켜줬어요. 1년 이내 착공을 하면 4년 이내 완공하면 세액 수취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다소 완화시켜줬다라고 보시면 이 되겠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빨리 지으면 100%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네, 1년 이내 착공하고 네. 그리고 4년 이내 완공하면 됩니다. 트럼프 임기 내. 예, 트럼프 임기 내에 네. 완공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트럼프 임기 내 끝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혜택이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AMPC 생산자 세액 공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태양광 공장을 지을 때 네. 생산자에게 주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7년 일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초안대로 33년에 일몰이 되는 걸로 꽤 길게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관심 많이 받고 있죠. 원자력 36년의 일몰입니다. 앞으로 거의 10년 동안 세액 공제 주겠다라는 거죠.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원전. 그리고 탄소 포집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혜택이 유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혜택이 확대된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중국 업체들에게 생산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설비가 5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40%가 중국 지분이 들어간 설비들이에요. 이 중국 업체들은 AMPC를 미국 정부한테 받아갑니다. 이걸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중국을 배제한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근데 중국을 배제해도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물론 배제하면 좋은데 미국 입장에서 네. 혹시 중국 거를 뺐다가 네. 공급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미국 업체들이 더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건?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네. 태양광은 그래서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탄소 포집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이 부분 제가 디테일하게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정연료 세액 공제라고 해서 정유업체한테 이게 유리한 정책인데 일몰을 4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원유나 가스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도 특별 공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석탄 업체에게도 AMPC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계신데 네. 이렇게 혜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탄소 포집이라든지 정유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EMP 업체 그리고 석탄 업체에게는 유리한 정책을 핀다라는 건데 네. 이걸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습니다. 전기차나 신재생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요 진작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조금 인위적으로. 줘서 예, 보조금 이렇게 주면서 부양시키지 소비자한테 않겠다. 인위적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줄게. 이 태양광?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줄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AMPC 같은 경우 33년 일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줄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FEOC 규정이라는 거를 조금 늘렸습니다. PFE라는 개념을 정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애들한테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전기차나 배터리에게만 해당됐던 이슈인데 모든 세액 공제에 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관련된 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국 내 장점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원유, 가스 그리고 석탄, 정유 이런 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 늘려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쭉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얘기요?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그렇게 지구상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한 7, 8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 보니까 그런 화석연료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는 건가요?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이. 지금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화석 연료 정책을 화석 피겠다.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네.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또 그 좀 풀어주는 내용조차 미국 안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해주는 네. 공장도 본인 임기 내에 다 완료를 해야지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부실나겠는데. 공장 제대로 못 지으면 또 그러니까요. 약간 문제 생길 수 있는데 뭐 네. 어쨌든 빨리 하라는 거겠죠. 근데 내용을 위원님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전기차 쪽에 있어서 그리고 일부 신재생 쪽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수요 진작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확대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산업재 사이클이 올 말씀을 수도 드리는 있다. 거죠. 야, 이거는 투자 전략적 포인트네요. 기승전 그래서 산업재해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미 오고 있죠. 이미 오고 네. 있다. 예, 이미 전력기기라든지 조선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과연 이게 시대를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화석을 쓴다 뭐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시대를 역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산물인 건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산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과거의 닉슨 대통령과 유사한 그림이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1973년도에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석유나 가스, 석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원전이 40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1000기까지 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0기?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그림이에요. 1973년도에 그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때가 지금 40기였으면 40기가와트 정도 되는 캐파인데 네. 지금이 10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1000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1000기가와트가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때 전략은 그랬습니다. 네. 아, 미국의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500기가와트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를 짓겠다라고 천기면은.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닉슨 거기 이면에는 그렇게 많이 짓는다는 것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확 낮추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가 1973년 오일 쇼크 오일 쇼크. 직후였어요.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나 가스, 석탄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거기에 더해서 원전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지금 정책과 유사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닉슨 때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냉전 시대였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오일 쇼크 이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신냉전 상황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던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 정책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정학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1차 에너지 믹스와 전력 믹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1차 에너지 믹스입니다. 석유와 가스, 석탄 이거 합쳐보시면 거의 90%가 1차 에너지 믹스를 차지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차 에너지 그럼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등등 연료와 전기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동차와 전기 생산을 합친 에너지 네. 믹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전력 믹스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할 때의 비중들을 나타내는 건데 전력 믹스에서도 보시면 가스나 원자력,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당연히 안보 측면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네. 저희 클린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태양광이 74%고요. 풍력이 55%,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 64%, 전해조 64%. 중국이 클린테크에 대한 생산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죠. 미국 한번 보실까요? 3%, 2%, 7%, 5% 거의 없죠.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비중이 낮은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아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시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중국이 왜 이렇게 신재생을 그러니까 뭐 내재화죠 이렇게 했느냐. 결국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원유를 꽉 쥐고 있으니까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룸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엄청 필요한데 우리는 미국이 안 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 10년 동안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거고 네. 중국은 다른 쪽으로 본 겁니다. 근데 그렇죠. 세상은 이젠 신재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게 그냥 언론의 가스라이팅인가? 진짜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미국은 자체 패권국이었다 보니까 에너지 원유를 계속해서 해왔고 안정적으로. 근데 시대 정신은 이제는 오늘도 폭염이 40도예요. 맞아요. 더워 죽겠는데 이런 거 다 그냥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이다. 결과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유리하게끔 만들었고 네. 그럼 이 판국에 다시 미국은 신재생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아니야 우리는 계속 화석할 거야. 어디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화석을 계속 한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건 지금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부족해가지고 끌고 네, 정확히 가는 맞는 거고.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09년에 네. 금융위기 이후에 네. 사실은 미국이 태양광 전기차를 굉장히 빠르게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오바마 때 네.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쯤 해서 중국도 태양광 배터리를 육성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시작은 했어요. 네. 근데 기가 막히게도 2010년부터 셰일 붐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셰일 붐이 부는 상황에서 신재생을 신재생할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때 뒤쳐졌던 거네요. 뒤쳐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던 건 저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됐었고요. 리쇼링도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이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금방 미국을 따라잡을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사실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가장 근본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에너지, 특히나 셰일 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어떻게든 수혜를 보고 온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신재생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등한시했던 거죠. 네. 미국의 셰일 붐이 어떻게 보면 얻는 것도 있었고 그쵸. 잃은 것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것이군요. 맞습니다. 야, 그럼 지금 판국에는 진짜 원전의 2030년, 2050년 원전으로 가는 그 기로에 미국이 베팅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재생으로 미국이 다시 갈 거냐라고 하면 이번에 RA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트럼프 임기까지 그대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네. 신재생의 공급망 구축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번에도. 사실 물 건너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재생 다시 한다고 어떻게? 신재생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예, 다시 공급망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이미 정책이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지금 그렇죠. 펼쳐진 이거 엄청 상황이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네. 전기차 관련한 투자와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좀 장밋빛으로 그려왔었던 지금에 대해서 찬물을 딱 끼얹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중국과 또 대척점을 두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너네 그렇게 그래 우리가 너네를 눌러주겠어 네. 이런 마음으로 너네가 하는 거 반대로 우리가 해서 다 전 세계를 또 장악해 줄게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나요? 지금의 상황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기 필요하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선택하는 게 아. 화석 연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척점을 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도 자국의 있지만 에너지가 일단 필요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싸움, 그러니까 반도체 싸움은 결국 에너지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충당하는데 방금 보셨지만 중국 밸류체인 갖고 있는 거를 가져다 쓰면 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싸움에서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2030년까지는 석탄, 가스 등등으로 메이크업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30년 이후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아니고 이제 원전이라는 나는 것도 오래 참. 투자해야 되니까 원전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원전 관련한 기업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원전이 더 이상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산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중에서 이제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또 이제 폭증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가장 빨리 또 수급을 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래도 우리는 뭐 비록 한 50년 살고 저 세상 가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자연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거를 지금 트럼프 임기 3, 4년 동안은 버린다. 대신에 근데 2030년 이후에는 원전으로 가니까 그쵸. 거기서 무탄소 전환이죠. 근데 말씀하신 거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근데 우리 이거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검증이에요? 왜냐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친환경 디젤 있었잖아. 친환경 디젤. 네.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후세를 위해서 깨끗한 에너지, 네. 깨끗한 기후 환경을 넘겨주는 건 맞지만 그게 꼭 친환경 에너지여야 되나? 아니 그래도 환경이 좀 좋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좀- 지구 온도가 지금 40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구 온도가 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궁금해. 근데 네, 방향성은 어디서 가는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들이 탈탄소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거를 거스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 전략이 글로벌리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트랙.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하는 화석연료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원자력은 2030년 이후에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이미 10년 동안 해왔죠. 그래서 그 신재생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는 네. 전략. 이 투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바이든 정부 때는 어느 하나의 에너지 정책을 바라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투트랙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와 이거 그러면은 뭐 기승전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전 나는 한 표. 우리 길게 위원님은 봤을 어떠세요? 때는 원전이 유망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원전이 유망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트랙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재생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은 계속 신재생 고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발전의 60%가 석탄이거든요. 나머지 한 10% 조금 넘는 수치가 신재생이에요. 이 신재생 그 석탄을 신재생으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신재생을 그래서 앞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이나 가스는 다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계속 신재생을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폴리실리콘 가격 급반등했다고 하면서 중국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공급 과잉을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 단가를 낮춰놨죠. 네. 근데 이 산업이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퇴출될 애들 퇴출시키려고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재생은 절대 죽여버릴 수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략적으로 예. 중국에서 지금으로 한 1년 뒤에 살아남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면 그럼요. 꽤 경쟁력이 있겠네요. 엄청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탑티어 태양광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1년 뒤, 2년 뒤에는 엄청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 미국에서는 원전. 원전.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방송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기로는 그런데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의 또 에너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그림이 보이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알고 계시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걸 100% 자기 포트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넣는 거고 나머지 안정적인 배당을 주거나 이런 종목들도 또 일부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에너지의 포트폴리오 그럼 우리 위원님 좀 짜주세요. 오늘 사실 내용이 되게 많기는 한데 이 내용도 중요한데 지금 저는 관련한 기업들도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에너지 네. 정책이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 정책을 지금 어떻게 펼쳐갈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건 이제 미국 중심으로 계속 네, 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 지금 미국 전체 발전 수요의 40%는 천연가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천연가스가 해줘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GE 베르노바 같은 가스 터빈 업체가 주가가 한 5배씩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스 터빈의 수주가 급증하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아, 부품이 없다. 20년 만에 사이클이 왔거든요. 지금 네. 부품이 없습니다. 가스 터빈을 지금 수주를 내도 4년 뒤에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터빈 가격이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을 때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지난 만남 아니네? 실제로 3배가 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천연가스 발전소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심지어 석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석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전 태양광도 갈 수밖에 없다. 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부정적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태양광이 해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 보이니까 아마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은 다소 완화시켜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엄청 전략적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으로는 태양광을 묶어뒀지만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어쩔 수 결국 없는 태양광 없이는 안 된다. 그렇죠. 태양광을 일단 필수적으로 가져가고. 네. 네. 왜냐하면 태양광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발전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이에요. 제일 싸서 그렇습니다. 가장 싸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 미국에서는 펄솔라,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솔루션 네.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수 단기적인 있을 그 겁니다. 단기적이라는 그 기간은 뭐 2030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반사수혜이기도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경쟁이 되는군요. 그래서 태양광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가스 터빈이 한 5배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스 터빈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주를 받아도 4년 뒤에나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좋을 거지만 이제는 가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약간 업스트림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가스가 인도가 되고 나면 이제 가스 터빈이 돌아갈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가스가 필요한데 그럼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 혹은 가스를 유통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가스. 가스를 그래서 조선이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그래서 오른 거고 미국 내에서는 이 가스를 유통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이익이 안정적이어서 배당이 한 5, 6%씩 나오는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 하는 업체들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투자가 되게 재밌어지긴 하는데 네. 이 뭔가 셈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전에는 그냥 음. 지금 뭐 정권이 바뀌면은 트럼프는 원래 전통 연료를 좋아했으니까라고 그냥만 생각했는데 또 그 안에 태양광은 여전히 필요한 거고 요새 태양광 종목들이 사실 주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죠? 펄솔라가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아, 하나솔루션도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네. 포스솔라가 보통 우리가 이제 탄이라는 ETF로 항상 그렇죠. 태양광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꽤 올랐네요. 정보 재밌겠네요. 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여러분. 네. 태양광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석탄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원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태양광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컨비션 컵 같아요. 그리고 네. 석탄도 올랐어요. 석탄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서 40% 50%씩 올랐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죠? 제가 여기 표에 넣어놨는데요. 사실 시총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합니다. 피바디 에너지라는 업체가 가장 대표적인 업체. 피바디 에너지. 네, 세 번째 있는 피바디 네. 에너지라는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이게 되고요. 이제 석탄 관련한 지금 기업들인가요? 네, 다섯 석탄 관련 가지가? 기업들입니다. 사실 석탄 관련한 기업을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네.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죠. 예, 한 네, 번도 언급도 안 했고.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이 석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태양광처럼 단기적으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맞습니다. 2030년 전까지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에너지부 장관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 충족하는데 석탄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많았죠. 그래서 네, 친환경 뭐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냐. 화석연료를 많이 거죠. 쓴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게 서수에 많은 것들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전 뭐 몰라요. 50년 뒤에 뭐 고갈될 거다. 네. 그럼 벌써 고갈이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용할 만한 석탄이 있나 충분히 봅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도 안 써가지고 다른 대체 에너지 써가지고 그럴 수 많이 있죠.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의 비중을 확실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중국 쪽 투자를 지금 고려하신다면 그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지만 맞습니다. 미국은 조금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석탄이나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이 무조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그리고 뭐가 있죠? 플러스 알파? 백색 수소 막 이런 거 얘기 있거든요. 백색 그냥 원전만 수소, 갔지. 수소. 원전, 일단은 원전만 네, 하죠. 일단은 원전이 장기적으로는 편하죠. 원전. 워낙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100%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쪽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네. 사실은 전력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네, 드린 네. 거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린 건데 네. 전기차를 이제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네. 또 거기에 따른 반사 소외가 또 있지 않을까요? 어디 쪽 내연기관이겠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일 가능성이 높죠. 무조건 내연기관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연기관을 쓰게 되면 휘발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정유업체들 주가가 지금 2배 이상 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드려요. 예. 밤사이에도 정유 관련한 기업들이 올랐거든요. 예, 에너지 업체들이 네. 다 올랐죠. 예. 아, 이게 뭔가 시대를 되게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말씀하신 그렇긴 한데. 이게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필요한 거 당장 우리가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네. 이게 밀가루든 밥이든 몸에 좋든 안 좋든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료. 가려 먹습니다. 가려 드세요? 네. 참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막 AI 데이터 센터 돌아가야 되는데 멈췄어요. 네. 근데 안 됩니다. 환경단체 나와서 우리는 석탄 에너지 쓰면 안 돼요. 원전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데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써야죠. 석탄 쓰고 완전 쓰고 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시대적 산물이 지금 맞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정유업체의 직접적인 수혜가 지금 얼마나 시장에서 좀 드리워지고 있는지 보니까 관련한 기업들이 50주 신고가 네. 벌써요. 네. 이미 올랐네요. 4월 4일, 4월 초에 네. 미중 관세 전쟁 나면서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네. 그때가 저점이었고요. 그 네. 뒤로 2배씩 뭐 안 되는 업체는 50%에서 150%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몰랐어요. 네, 에너지주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안 없죠. 갖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내연기관이 올라간다면 이들 기업에 있어서의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상황일까요? 그 정제 설비를 지으면 네. 40년 돌려야 돼요. 40년. 40년 보고 짓는 업체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있던 거를 안 짓고 네. 계속 하다 보면 네. 생산 설비 캐파 우리가 수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결국 지금 수요는 폭발했지만 기업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정적이니까 수익은 그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진입자가 없기 때문에 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업체가 모든 걸 다 먹는 성자 오는 독식이구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이 차트 두 개를 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임기 내내 정제 설비 증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제 설비를 짓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네. 4년 걸리거든요. 네. 그럼 짓고 나면 트럼프가 없어요. 네. 그럼 정제 설비 짓지 않을 거잖아요. 네. 40년 돌려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증설은 없는데 지금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은 95%입니다. 제조업에서 95%면 거의 완전 풀 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이 정유업체들이 투자를 할 건데 어차피 트럼프 같은 사람이 세 번만 나와도 한 절반은 우리가 그렇죠. 내구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임기로 미국도 불안하니까 트럼프 이후에 다시 신재생으로 돌아간다면 설비 투자 삽도갖고 돈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스탑돼야 되니까 그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야, 저건 못 찍겠는데. 그럼? 그러니까 지금 가동률은 지금 이게 풀인데 그러면 재고가 많을 것 같잖아요.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재고가 20년 내 최저치입니다. 가동률이 풀인데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좋겠죠. 미국 정제 마진이 1년 내 최고치고요. 우리나라 아시아 정제 마진도 1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정유 업체를 살만한 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SO일 같은 정유 업체를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이런 벌써? 현상이 앞으로 3, 4년 지속된다. 이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쇼티시죠. 네. 그러면 전기차 쪽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김현수 위원. 뭐 기현수 위원님 저희가 한 네. 8월에 모시려고 8월에 모시겠는데.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뭐 확 급감하진 않겠죠. 자연스럽게 좀 하락을 하고 내연기관 쪽에 있어서의 급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있어서 우리 전기차 투자하셨던 분들은 고민이 근데 많으실 것 배터리 같아요. 가격이 일단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나중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상대적인 페리티가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저희가 따져볼 부분들은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비우호적인 거지. 네. 실제로 이렇게 편익대 효용을 따져봤을 때는 뭐 편익대 효용을 봤을 때 계속 올라올 수는 있죠. 전기차 쪽에서의 효용이. 그 부분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기업들 여기 정리 좀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시총 큰 업체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간밤에도 가장 많이 올랐던 업체가 뭐 필립스 더블식스 같은 이런 시총 큰 업체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이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당을 또 많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어닝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연기관과 그러니까 전기차에 반대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유업체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주가는 아까 가동률과 재고를 보면 수익이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네. 임기 한 3, 4년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배당을 완전히 주는 이 정유업체를 포트폴리오에 깔아두는 것도 그렇죠. 꽤 괜찮은 수익 접근이다라는 얘기군요. 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에너지 경쟁, 기술 경쟁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이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시기에 약간 섣부른 감도 있지만 이렇게 가다간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나뉩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있을까요? 미국도 그거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탄소 포집 얘기가 미국에선 또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것 탄소 때문에. 포집. 그래서 아까 제가 혜택을 늘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탄소 포집에 대해서 혜택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석탄, 가스,
원유를 쓰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탄소 포집해버리면 신재생과가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탄소 포집을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하고 지금 혜택을 늘려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발전소에서 가스를 발전소를 돌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걸 또 탄소 포집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EOR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요. 그럼 이건 생산량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한 다음에 광고에 집어넣으면 압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위해서는 탄소 포집이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일 혁명도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수평으로 했던 거를 이끌어주는 그 기술이 제가 용어를 까먹었지만 그래서 결국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데 그렇죠. 결국 트럼프 시대에도 이 탄소 포집 이 기술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화석연료 정책을 어느 정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련 기업이 있나요? 이게 투자하기가 좀 애매해요. 너무 사실 궁금한데 이거 관련.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 정말 네. 중요한 기술일 것 같은데 네. 상장돼 있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네. 별로 근데 없지 있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옥시덴탈 오렌 버핏 투자한 옥시덴탈 같이 하죠. 같이 해요. 원유와 탄소 포집을 같이 해요. 탄소 포집을 올해 하반기에 세계 최대 그 프로젝트가 하나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 탄소 포집의 시장의 행방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그렇게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왜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런 그러니까. 정유업체를 왜 사나? 네네네. 역시 그렇죠. 해자. 와 역시 버핏. 따라갔어요. 예, 그 생각이 버핏 따라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예요. 네. 이 마정자를 보면은 2023년부터 어떤 에너지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는지 순서를 쭉 써주셨어요. 올해는 이제 원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봤을 때는 그럼 말씀해 주셨던 약간 탄소 포집 쪽으로 혹은 태양광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네,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 한정지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가장 먼저 오른 게 전력기기가 가장 먼저 올랐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송해주는 업체들이 먼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전기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겠네? 네. 그러면서 가스터빈 업체가 올라요. 네.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전도 전기를 생산해주는 업체가 네. 올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될 거냐? 전기를 생산해주는 또 다른 어너더 플레이어들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거고 석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다음 스텝은 태양광과 석탄. 사실 저희 올모부에서 이 에너지 섹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왜요? 안 나와주셨으니까요. 아, 아니 우리 윤재성 의원님이 월모부에 한 번도 안 나와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오셔서 이 스토리를 쫙 푸니까 우리 월모부 시청자분들의 귀가 약간 번뜩일 것 같기는 합니다. 에너지주 그동안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있어서 중국 쪽에 대한 투자, 미국 쪽에 대한 투자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일단 가지고 오셨을 텐데 앞으로 또 계속 출연하실 거니까 그 말씀하셨던 태양광이나 석탄이나 뭐 탄소 포집이나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는데 못 하셨던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만 중국 얘기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드릴게요. 시간이 좀 네네. 있나요? 1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샤오미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전기인데 그렇죠. 태양광 업체들은 주가가 엄청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업체 죽이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업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다음 타자는 태양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중국에서는 태양광. 미국에서는 원전. 미국도 중국도 약간 태양광이 겹치긴 하네요. 겹치긴 합니다. 이게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비가 노래하죠.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하는데 우리는 태양광주를 피하면 안 돼. 준비했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참았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에너지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윤재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요즘 월요일부터 11시마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밥보다 투자 하나. 하나. 밥투. 밥투. 네. 그러니까 밥 드실 시간에 물론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밥 먹을 정신이 있냐 투자해야지 이런 컨셉이시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좀 밥이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입니다. 네. 우리 또 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네. 아주 훌륭한 PB분들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항상 저는 운이 좋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다들 나오십니다. 네. 영혼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정말 새로운 이야기 우리 또 윤재성 위원님께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AI 말고도 물론 연관이 다 돼 있지만 하나 더 얻으셨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관련한 내용들 내일도 여러분 어김없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